오늘 할 것은 이제 프리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이 프리픽스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픽스가 이제 인텔 포맷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필드가 이제 프리픽스고, 오늘 설명할 프리픽스고, 두 번째가 이제 오프코드, 실제 명령에 해당되는 바이트고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모드 RM은 이제 오퍼랜드를 해석을 할 때 이게 만약에 오피 코드가 모드 RM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드 RM이 존재하는 오피 코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바이트로 모드 R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RM은 오퍼랜드를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SIB는 이제 모드 RM에서 또 SIB 바이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모드 RM 플러스 SIB까지 해서 2바이트로 해서 이렇게 오퍼랜드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저번에 설명을 드렸으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말 그대로 이제 주소에 대해서 주소 값이 직접 하드 코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디스플레이스먼트고, 이것도 역시 모드 RM 바이트가 있어야 디스플레이스먼트 바이트도 각각 2바이트, 1바이트가 있고 2바이트가 있고 3바이트가 있는데, 모드 RM이 존재하지 않는 오피 코드에 대해서는 이 뒤에 SIB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바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미디에이트는 이제 상수를 의미를 하죠. 어, 일단은 프리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프리픽스에는 오피 코드 맨 앞에 실제로 이제 인텔 명령 맨 앞에 있는 바이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프리픽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고요. 쉽게 말하면 오피 코드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젠 뭐 프리픽스가 없는 경우 0바이트겠죠. 그 다음 최대 이제 4바이트를 가지는데요. 이 프리픽스도 크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류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가 각각 있습니다. 프리픽스에는. 이 네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프리픽스 종류에는 그룹 1인 경우에는 이제 락하고 랩 애니하고 리피트 NZ, 이게 리피트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반복을 의미한 명령어를 반복해서 실행하라는 의미로 쓰는 프리픽스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룹 위에서는 이제 세그먼트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요즘 윈도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세그먼트지만 이제 FS 바이트 경우에 이제 TB라고 이제 윈도우 커널에서 중요한 구조체 중 하나가 있는데, 이 FS에 대해서 이 FS는 TB를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TB를 저장한 거, 그 포인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FS는 FS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GS는 이제 64비트 윈도우, FS는 32비트 윈도우에 대해서 이제 TB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네 가지 세그먼트 셀렉터 레지스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는 이제 세그먼트 방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메모리 방식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CS하고 SS하고 DS하고 ES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치 인트도 인텔 펜티엄 이하의 CPU에서만 사용이 되고, 이제 펜티엄 4를 넘어서는 이제 세대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점 조금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정리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룹 3인 경우에는 오퍼랜드 사이즈라고, 명령에서 이제 오퍼랜드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뭐
move, ex 이거 어셈블리어를 조금 공부를 미리 하고 오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공부를 하셨을 거라 가정을 하고 보통 이것이 이제 명령이고 OP 코드잖아요. 이게 일명 OP 코드 명령, OP 코드고 뒤에 게 이제 EXS, EBX가 오퍼랜드잖아요. 이 오퍼랜드 사이즈라는 것은 뭐냐? EX, EBX는 32비트 레지스터입니다. 자, 분명히 제너럴 레지스터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들 공부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게 S86에서는 기본이 32비트 크기입니다. 그리고 64, 뭐 X64는 안 다르겠지만 IA64에서는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86 기준으로 보면 기본 오퍼랜드 사이즈는 32비트예요. 만약에 무브 EBX 이거 별다른 프리픽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퍼랜드 사이즈는 32비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0S66이라는 오퍼랜드 사이즈를 붙이면요. 0S66 프리픽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60, 기본 오퍼랜드 사이즈가 12비트에서 64비트로 강제로 바뀝니다. move AX, BX. AX, BX는 이제 레지스터의 하위 16비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서는 어드레스 사이즈라고 이 두 가지가 제가 처음 공부할 때 헷갈렸었는데 쉽게 종교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move 예를 들면 뭐 EX, EBX가 있다고 해요. 이 어셈블리어 해석 방법은 EX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메모리 주소로 삼아서 일종의 포인터로서 EX 주소에 저장된 주소로 지정된 메모리에 EBX 값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EX 레지스터 값이 이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 0에서 1, 2, 3, 4, 5, 6, 7, 8이면 0에서 1, 2, 3, 4, 5, 6, 7, 8 메모리 주소에 EBX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오퍼랜드 사이즈, 어드레스 사이즈랑 뭔 상관이냐? 실제 X86 CPU는 32비트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모드에서는 어드레스 사이즈 속성이 32비트입니다. 이 어드레스 사이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0에서 1, 2, 3, 4, 5, 6, 7, 8이 이제 이게 4바이트잖아요. 최대 주소 값을 주소 범위라고 약간 표현할 수 있는 주소 범위를 32비트 범위로 부호 없는 32비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어드레스 사이즈 오버라이드 프리픽스가 적용되면 32비트 주소에서 16비트 주소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move ex에다가 ex, ebx에다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드레스 0에서 67이죠. 여기서 보면 0에서 67을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move
AX, 200X. AX 레지스터는 16비트고 레지스터 값도 당연히 16비트 범위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주소 범위가 이 AX 레지스터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이제 16비트 주소 어드레스 사이즈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룹 1에 아까 제가 그룹 4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리픽스에는 네 가지 그룹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룹 1에서 락 프리픽스라고 이것이 무엇이냐?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유 메모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일한 공유 메모리에 접근할 경우 하나의 스레드를 일단 멈추고 예를 들면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공유 메모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레드는 일단 접근을 금지시키고 그 메모리에는 이제 오로지 한 개의 스레드만 접근을 해서 값을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이 락 프리픽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멀티 프로세서에서 메모리야 그러니까 x86 어느 정도 어셈블리어 공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제 EBX가 이제 가리키는 메모리에 EBX를 저장. 근데 만약에 CPU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동시에 이게 수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EX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에는 두 개 이상의 CPU가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들락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락 프리픽스는 CPU가 이제 하나만 멀티 프로세서 환경에서 하나의 프로세서만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제한을 거는 게 이제 락 프리픽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락 프리픽스가 물론 다른 명령에 대해서도 이제 프리픽스는 무시되고 뭐 CPU가 뭐 실행이 안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다음 조건에서만 이 프리픽스가 의미가 있죠. add하고 add부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퍼랜드가 첫 번째 목적지 오퍼랜드가 예를 들면 move EX 200X의 경우 add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모리 주소가 이제 이 첫 번째 오퍼랜드가 메모리 목적지 오퍼랜드잖아요. 공부를 하셨을 거라 좀 믿고 네, 오퍼랜드가 이제 목적지 중에 이제 메모리 주소가 목적지인 경우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락을 걸게 되면 EX의 메모리는 하나의 프로세서만 접근 및 수정이 가능하다. 메모리 공간, 뭐 메모리를 합시다. 메모리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 명령이 두 개 이상의 CPU에서 실행이 됐대. 그럴 때 이제 락 프리픽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리피트는 마찬가지로 어, 반복에 대해서 아까 뭐 리피트가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에 대해서 반복과 관련된 프리픽스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음 이 명령들에서만 그러니까 문자열하고 입출력 관련된 명령어에 대해서만 이 프리픽스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명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add 있잖아요. add 뭐 예를 들면 뭐 rep any add 뭐 ex 200x 이렇게 해도 에러는 정상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는 그냥 무시가 돼요. 이게 CPU가 뭐 에러를 뽑는 게 아니라 add에서는 이제 이걸 쓸 수 없잖아요. 여기 이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add에 대해서는 원래 이 리피트 프리픽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CPU가 뭐 에러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픽스를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게 되죠.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표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리피트는 이제 이런 프리픽스는 ECX 레지스터 값을 참고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ECX 레지스터 값이 5라면 이 ECX 값이 리피트 프리픽스가 적용된 경우 명령이 실행일 때마다 ECX 값이 1이 감소가 되죠. 예를 들면 뭐 리피트 스토스 이 명령이 한 번 실행되면 그리고 이게 ECX 값이 5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한 번 실행이 되면 ECX 값이 4로 감소하고 이거를 이제 5번 실행을 하면 결국 ECX 값이 0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이젠 여기서 이젠 실행을 그만두는 거죠. 표에서 정리했다시피 ECX 값이 0이 될 때까지 실행을 반복하는 거고요. 리피 E나 리피 Z는 이제 ZF라고 이 플래그 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플래그에 있는 ZF라는 플래그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명령의 실행 결과가 0인 경우 ZF가 1이 설정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add i sub ex 하면 결과가 0이 되잖아요. ex가 당연히. ZF는 1로 설정된다는 거죠. ZF가 이제 제로 플래그거든요. 명령 실행 결과 값은 1이 되죠. 0이 아니면 당연히 0이겠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랩 2하고 랩 Z는 명령 실행 결과가 0인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반복을 중단을 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닐 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ZF 플래그가 0인 경우 그러니까 계산값이 아니 그 명령 실행값이 0이 아닌 경우에도 빠져나온다는 거죠. 루프가. 그런 정리고요. 이제 세그먼트 오버라이드 프리픽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S86 명령어들은 기본적으로 세그멘트 셀렉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버거에서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move ex 200x를 하면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DS가 이게 바로 세그먼트거든요. DS 세그먼트. 이 DS 세그먼트를 이제 셀렉트로 삼아서 EX의 저장대 값이 19FF7C잖아요. 여기다 이제 세그먼트 셀렉터 값을 참고로 해서 이 세그멘트에다가 이제 이 값을 더한 값을 이제 메모리 주소로 실제 메모리 주소로 계산을 하는데 어차피 윈도우에서는 이 세그멘트 값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EX의 주소만 보면 돼요. 왜 나머지는 이제 DS 셀렉터 값을 보면 이제 0이거든요, 이게. 세그먼트 값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이 EX 레지스터 값만 보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S 64비트 아예 32비트 윈도우에서는 FS 64비트 윈도우에서는 GS 레지스터 여긴 GS 레지스터 이 값이 이제 특수한 여기 설명을 보면 이 TB는 TB라고 설명드렸죠. 현재 스레드의 TB는 세그먼트 레지스터 FS의 오프셋으로 접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TB가 구조체거든요. 스레드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 포인트가 저장이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S하고 FS는 건드시면 안 되겠죠. 어차피 뭐 건들기도 커널 레벨이 아닌 이상
건들 수는 없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4개의 세그먼트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좋다. 뭐 그런 얘기고요. 네. 그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있습니다. 이게 오타라는 게 오타가 났는데 뭐 세그먼트 오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세그먼트 레지스터로 강제로 바꾸는 여기서 보면 원래 명령들은 add 명령이 이제 메모리 오퍼랜드로 사용될 경우 DS 세그먼트를 참고하도록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임의로 DS를 CS로 바꾼다고 하면 0에서 2 이게 추가됐음을 알 수 있어요. 원래 0000이 add EX AL인데 여기서 이제 세그먼트 프리피스 2가 뭐냐? 2가 CS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고할 세그먼트 셀렉터를 강제로 CS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참고하는 레지스터 셀렉트를 바꾸는 건데 어차피 윈도우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설명드렸죠. FS하고 GS를 제외한 레지스터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이건 그냥 무시를 하셔도 좋다. FS, GS를 제외한 세그먼트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좋다. 그렇게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브랜치 인트는 이것도 무시를 하셔도 되는데 펜티엄 4 이후의 CPU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부 관련 점프에서 사용되는데 만약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점프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제 EOS 2로 이제 표기를 하고 힌트로 이제 점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표시를 하고 그 명령이 만약에 그 점프가 실행이 되면 브랜치 테이큰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룹 3이 그룹 3하고 그룹 4가 남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오퍼랜드 사이즈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퍼랜드 크기를 결정을 한다. 기본적으로 32비트 그러니까 X86이죠. X86에서는 오퍼랜드 사이즈 그러니까 오퍼랜드 크기죠. 32비트이다. 네. 이거를 만약에 0에서 66 프리픽스가 적용된 명령이면 16비트로 바꾸는 거죠. 취급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면 디버거에 보시면 move 여기를 보시면요. move ex 200x가 이제 OP 코드로 89 D8이거든요. 89 D8 명령이 이제 ex 200x가 32비트 오퍼랜드잖아요. 만약에 세그먼트 오버라이드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프리픽스는 OP 코드 앞에 온다고 설명드렸죠. 이 89가 OP 코드고 뒤에가 이제 모드 RM 이제 오퍼랜드를 결정하는 바이트거든요. 이 89 앞에다가 66을 붙이면 네 EX, EBX가 아니라 16비트 레지스터인 AX하고 BX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OP 코드가 89로 동일함에도 이 앞이 세그먼트 아예 그 오퍼랜드 사이즈 오버라이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디버거에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VX, EBX 89D8이잖아요. 89D8. 89D8인데 여기서 이제 89D8 대신에 67, 89D8. 아, 67이 아니라 66이죠, 66.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AX, BX로 같은 OP, 89D8이라는 OP 코드임에도 오퍼랜드가 달라졌죠.
여기는 32비트, 여기는 16비트로. 어드레스 사이즈 오버라이드는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역시 X86 기본적으로 주소 크기가 32비트예요. 근데 어드레스 사이즈를 적용하면 어드레스 사이즈 오버라이드를 적용을 하면 비트 주소로 강제 변환이 돼요. 뭔 소리냐? move EBX, EX를 이제 이게 메모리잖아요, EBX가. 예,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 EBX가 메모리잖아요. EBX가 메모리고 32비트 크기를 가지는 레지스터죠. 만약에 여기다가 어드레스 사이즈 오버라이드를 때려보이면 여기서 67 오버라이드 67 프리피스를 때려버리면 이것이 바뀌어요. 디버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 b 0 3이 이제 무브 AX하고 포인터 EBX잖아요. 여기서 이제 66하고 8B하고 03을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67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BP와 16비트 레지스터고 이걸 더해봤자 이제 16비트로 계산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16비트하고 16비트 더하면 16비트로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이게. CPU의 구조상. 주소가 이제 32비트, 16비트로 주소가 이제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소. 어차피 뭐 오버플로가 나더라도 16비트로 어차피 잘리기 때문에 네, 절대 32비트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16비트 주소를 참고로 해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프랜드는 여전히 이제 EX라는 점이죠. 오프랜드하고 어드레스 사이즈는 다릅니다. 어드레스 사이즈는 이쪽 가로친 거 쉽게 말하면 이 대가로친 부분이 어드레스 사이즈고요. 오퍼랜드 사이즈는 대가로를 안 친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꼼수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그게 좀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주소고 이 가로 대가로 친 건 이제 어셈블리어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이게 주소라는 것은 아시죠? 이 주소 표현할 때 어드레스 사이즈를 참고로 하고 그냥 오퍼랜드는 그냥 이 EX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레지스터 같은 거죠. 디코더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제로 코드로 옮겨야 돼요. 일단은 알고리즘이 프리픽스부터 검사 이 구조에 따라서 명령어 해석 관련 디코드를 만들 때 프리픽스부터 해석을 합니다. 이 오피 코드 해석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프리픽스가 1바이트씩 검사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해당 프리픽스로 걸렸다는 것을 이제 플래그로 표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이제 오퍼랜드 사이즈가 예를 들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오퍼랜드 사이즈가 설정이 되었다는 일종의 플래그 같은 걸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아직 구현 안 했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구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89D8이라도 이 뭐야 66이 이제 프리픽스니까 오퍼랜드 프리픽스니까 오퍼랜드 사이즈 프리픽스니까 이 정보를 미리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오퍼랜드를 해석을 할 때 이 EX가 EX로 해석을 할지 AX로 해석을 할지 그렇게 정할 때 이제 만약에 66이 프리픽스로 왔다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되었다면 EX가 아닌 그냥 AX로 해석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오퍼랜드 해석을 다르게 만들면 되겠죠. 오늘은 일단 뭐 소스 코드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 관계상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오늘 강의는 일단 뭐 프리픽스에 대한 뭐 이론적인 설명 거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인텔이 원래 이게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데 계속 이 강의를 보시려면 인텔 매뉴얼을 계속 죄송하지만 조금 보셔야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인텔 매뉴얼이 훌륭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어디부터 공부할지 막연하거나 막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제 조금 커리큘럼을 조금 바꿔볼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2주 안으로 이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 제 강의 차례 전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